여기저기 뭐 양심치과를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난 양심치과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싼 게 양심치과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분식점에서 먹는 거하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은 똑같은 음식이라도 가격이 틀리지 않을까요? 가격으로 양심치과를 찾는 게 아니라 에서 양심치과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뼈대 있는 치과 구강외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진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러 온 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원장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안 좋아지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치아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닐까요? 내가 어떤 치료를 해서 그 치아를 완벽하게 병적인 상태를 없앨 수가 있으면은 안 뽑아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병적인 상태를 없앨 수가 없다고 하면은 발견했을 때 빨리 뽑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기 치아를 오래 갖고 있는 것도 좋겠으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거보다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더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 우리 신입생. 네. 질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치아인데 그 치아를 굳이 뽑아야 할 정도일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나는 아프지도 않았던 치아인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아파요. 진단을 내보고 바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치아나 잇몸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이 될 때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졌어요 하면 그 만성적인 염증이 급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원체 오랫동안 염증이 진행이 돼서 전체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은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나요? 발치를 하고 바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앞니나 아니면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고 나면 발치한 구멍이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식립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멍이 크거든요. 이럴 때는 바로 못 심을 수도 있어요. 구멍이 클 때는 임플란트를 적절하게 치유가 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심는다든지, 임플란트를 심은 자리를 완전히 밀봉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뺨살을 당겨 와야 된다든지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능하면 시술을 하고, 큰 어금니는 두 번에 나눠서 시술을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나 아니면 우리가 시술할 때도 좀 더 간편하고 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게 왜 임플란트... 그때 안 물어보셨어요? 어제 생각났어요.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임플란트를 비싸게 하는 것도 있고 임플란트를 싸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싸게 하는 곳이 뭔가 좀 더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곳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글쎄요,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양심치과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데들도 있고, 여기저기 뭐 양심치과를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난 양심치과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싼 게 양심치과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분식점에서 먹는 거하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은 똑같은 음식이라도 가격이 틀리지 않을까요? 그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나 아니면은 그 요리를 하는 주방장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틀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가격이 싸면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싸면은 싼 만큼 이유가 있겠죠. 나는 양심치과라고 하면은 가격으로 양심치과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료가 되는가에서 양심치과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임플란트에 관해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인데, 많이 아픈가요? 예, 아픈 분도 계시고 안 아픈 분도 계신데, 난 정말 임플란트 하면서 쌩 고생을 했어 이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뭐 간단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료를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듯이 뼈가 많이 없는 자리에서 막 뼈 이식을 하고 뺨살을 당겨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수술은 많이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는 많은 뼈 이식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1차 CGF 응용 이식이라고 남아있는 뼈를 최대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식을 할 때 골 이식제를 돋아마줄 살이 필요한데 그 살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해요. 발치를 하면서 염증을 제거하고 CGF 응용 이식을 해놓으면 그날 당일날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들리죠? 아니요, 눈이 건조해가지고. 아니에요.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수술이 끝난 후에 치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뼈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심고 한 달 반 뒤에는 일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나무에다 못을 박듯이 꽉 끼게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뼈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손상을 받았던 뼈들이 서서히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주쯤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뼈가 생겨요. 한 달 반 정도가 되면은 임플란트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뼈가 신생골이 임플란트의 나사 주변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째까지는 임플란트를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나 한 달 반쯤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일을 해놓을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달 반 뒤에 일을 해놓게 됩니다. 하지만 뼈 이식을 한다든지 뼈가 많이 없었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좀 달라지겠죠. 예. 오늘은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거나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뼈대 있는 치과 구강外科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